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지역구에 600년 된 보물을 품고 있는 남양주시 진접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자입니다.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에 나와서 도민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600년 된 보물은 무엇인지 의원님이 광릉숲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론 제 질문은 아닙니다. 네. 아시겠지만 영화 관상에 멋진 그 이정재 배우가 그 수양대군 시절에 내가 왕이 될 상이냐고 물어봤고 그때 결국은 왕이 됐죠. 네. 바로 그분이 묻혀있는 곳, 그 능 이름이 광릉입니다. 조선의 7대 왕 세조 그분께서 정의왕후와 함께 그 광릉에 묻혀 있는데 네. 이곳의 가치는 2009년에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다 등재가 됐고 네. 2010년에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 이런 문화유산과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두 곳이 다 지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곳인데 그러네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수많은 생물 그 종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높게 평가해서 네. 이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은 지역 안에 물론 광릉숲은 경기도 내에 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그러한 숲인데 숲이야 그 이전부터 광릉이 능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겠지만 세조가 돌아가신 그 시간부터 146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생각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600년 광릉숲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근거는 그때부터이고 그 이후에 이곳이 국립수목원으로 지정이 되고 네. 그 당시에도 왕이 그 묻히면서도 나무 하나 건드리지 말라라는 아하. 그런 어명을 내리면서 저희 지역에는 그래서 능참봉이라고 하는 능을 관리하고 하는 분들이 살고 있었던 그 흔적에 부평리라는 지명도 있고 이런 식의 그 조선초 역사가 굉장히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도시고 그곳에서 광릉숲은 지금 이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보존 가치도 있고 반드시 환경을 말하면서 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공간의 가치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600년 된 보물이 그럼 광릉숲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광릉은 그렇고 광릉숲은 그래서 능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세계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그런 자산적 가치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냥 여기 가면은 나무 좋다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네요. 네. 그리고 의원님이 여러분 아까 시작하는 음악 나가는 동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면을 보시다가 오늘 1부, 2부에 이란님이 나왔어요? 그러셨는데 의원님이 대신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광릉숲과의 인연은 처음에는 광릉숲 축제를 기획했었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지역문화를 읽으면서 광릉숲 축제라는 지금은 경기도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아니 도의회에서 네, 도의원 되기 전에 이제 그 광릉숲 축제를 기획하면서 기획분과장으로 1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초청 가수로 숲 안에서 숲과 정말 어우러지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분들을 모셔서 공연도 했고 이런 좀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기획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래서 이란님 조남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이란님이 광릉숲 지키기 문화행사에도 그때 의원님 기획 축제 네. 의원님 기획하셨던 행사에 이제 초대돼서 갔던 거네요. 숲 안에서
라이브로 그 음향 뭐 이런 부분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음악으로 너무 잘 해주셔갖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라님한테 얘기를 꼭 좀 해드려야겠네요. 전해주십시오. 오늘 4부 5부에 그때 그 광릉숲 축제 때 기획하셨던 분이 지금 도의회 의원이시다 하고 얘기를 그분이 해야겠네요. 더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진짜. 그 광릉숲 인연이 그럼 굉장히 깊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축제를 한다는 건 단순한 뭐 일회성의 향유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지역에 광릉숲을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들의 자부심으로 만들고 또한 위로가 되는 공간이고 많은 가치들을 풀 수 있었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남양주시에서 숲 인근 지역에 가구공단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가구공단이 갖고 있는 단점이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지역에 현재 있는 지역의 평균을 내보면 뭐 굉장히 높은 그 위험도가 드러나는데 네. 단 이곳에서는 잘못 화재가 나면 그렇네요. 번지고 이러게 되면 저희가 큰 화재 없이 600년 동안 지켜왔었던 숲이 큰 무리가 될 거고 이런 부분과 또 하나는 또 외래목이 많이 가구에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왔을 때 그런 해충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요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은 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저희 구호가 태조대왕 분노한다. 가구공단 철회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죠. 세조 대왕이 묻히면서 네. 이 부근에 나무 하나도 그렇죠.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거기 나무 묻히셨는데 하나 뽑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구공단이 네. 들어오는데 그런 최첨단 가구공단이라고는 하지만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저항을 좀 했고 다행히 시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네. 근데 그러한 이제 뭐 싸움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서 광릉숲에 대한 애정이 지역 주민들에겐 더 지켜내야 되는 장소로 갖게 됐고 이 광릉숲의 자원은 누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도 없고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더 심어졌던 그런 사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도 축제를 통한 좋은 공간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지켜내야 되는 의무의 공간이 된 그러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깊은 인연의 광릉숲입니다. 갑자기 오늘의 기후가 광릉숲하고 깊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축제에 초대받았던 가수도 나오시고 의원님도 그러네요, 나오시고 정말. 네. 진짜 그 저희가 사실 지구를 위한 옷장 사연 공모전 새 옷은 아닙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협동조합하고 같이 하는 행사인데 의원님이 교복은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장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거의 우리가 주장하는 오늘의 기후의 옷장 사연 공모전과 비슷한 그 취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옷을 의류 폐기물을 저희는 줄이자는 건데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배경으로 교복은행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본다면요. 네, 이 교복은행 사업이 결국은 환경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네. 저희들의 환경의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이런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 쓰레기라는 부분이 너무 저는 어느 때는 백화점에 옷가게를 가면 이 옷들이 다 판매되는 건 아닐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굉장한 환경운동가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고 좀 이렇게 알량한 환경운동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물류지를 좀 덜 쓰려고 하고 일회용 컵을 덜 쓰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듯이 보이지만 제 일상에서의 실천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교복은행 부분은 뭐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의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데 조금 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제 지역 안에서 남양주 교복은행의 그 대표가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의 활동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들의 비용을 내면서도 일의 가치 때문에 네. 열심히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도의회에 와서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옷을 수거하면 그 옷을 다 세탁해서 네. 학교마다 필요한 대로 만들어 놓고 오. 그 다음에 연초에 네. 되면 요즘은 이제 교복이나 체육복이 지원이 되고는 있는데 네. 한 벌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면 한 벌. 그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또 한 벌 더 사야 되기도 하고 맞아요.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전학을 온다거나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그 옷을 또 중간 또 사야 그 시간에 되고. 사야 되고 한 벌 산 걸로 또 한 학기 내내 입기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네. 이렇게 물려준 옷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눠서 입을 수 있다면 뭐 경제적인 측면의 도움도 될 것이고 네네. 넓게는 저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조금만 실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또 애쓰시는 자원봉사 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16개 읍면동에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남양주가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 네.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정책이 들여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고 학교 안에 아직은 경기도 안에서도 저희 남양주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긴 한데 그렇죠. 학생 수가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지역마다. 네. 그럴 때는 교복은행 교실이 운영이 돼서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학교 안에 교복은행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거기서 자원봉사 해주시고 이러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래서 교복은행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부모분들도 다들 환영하실 것 네. 같아요. 전학도 다닐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 안에 모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공간 좀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요청을 좀 드렸어요. 공간을 재구성할 때 이 교복은행 교실이 한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선뜻 오케이 하셨는데 발령이 나셔서 다음 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잘 그런 이어가시게 일이 해야 또. 되는 네, 제 책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복은행 사업을 지금 자원봉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좀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 자원봉사 안에서 받은 예산이 이제 옷걸이도 해야 되고 행거도 필요하고 사실 어떤 일이든 들어가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 아주 게 다양하고 많죠. 세밀하게 네.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좀 맞춰져서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네. 매개 역할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저도 결실을 맺겠네요. 네, 조만간에.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조미자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남양주시의 조미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나오실 때마다 예전에 뭐 하다 정치하셨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찾아보면 의원님은 남양주 예총회 사무국장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럼 예술인들과 함께 일을 하신 뭔가 문화예술계의 일을 하신 건데 또 진접 문화의 집 관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광릉숲 축제 이란님 초대하는 그런 일도 하셨구나. 그렇죠. 네. 이해를 했는데 이런 지역 문화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과정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참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 제 자신이 정치인답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다른 정치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할 건데 얼떨결에 됐습니다. 이 말을 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떨결에 되신 분들. 그러니까 지역에 그 당시 김한종 국회의원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네. 좀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 역시도 일반 국민들처럼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감, 이렇게 혐오감, 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아유, 부분들로 뭐 그런 인식을- 걸 해, 내가. 그렇죠. 그리고 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다 꼭 정치를 해야 돼. 정치권으로 끌고 이런 가냐.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한다고 네. 뭐 이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도의원이 됐습니다. 도의원이 딱 되고 나니까 이곳에 또 공기와 하늘과 바람과 이런 부분이 저한테 체득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이제 시간이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좀 흐름은 잡혔는데 그 일의 처음 계기는 제가 예총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남양주 예총. 네. 여기에 사무국장을 하면서 사무국장이 예총은 이제 협의체인데 각 장르별에 있는 이제 회장님들과 제가 저희들이 웃어서 네. 죄송한데 여기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저가 음악, 미술, 건축, 무용 그렇죠. 쫙 있잖아요. 장르별 회장님들 그러니까 남양주 지회장님들과 함께 네. 예총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가 남양주의 문화 발전을 돕는 일에 힘쓰고들 계시는데 저는 그곳에서 실물을 담는 사무국장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예술가 분들과의 접촉 그러면서 예총이 문화의 집이라는 생활 문화 공간이라는 그 컨셉을 가진 문화의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정부 정책으로 네. 그곳을 위탁 운영하는 그 주체가 됐거든요. 예총이. 네. 저는 사무국장이다 보니 그곳에서 이제 실물을 바라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뭐 특별히 어떤 장르로 말하면 풍물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 부분이 전문가 반열은 아니지만 함께 이제 즐기는 이러한 풍류 정도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가고 있다가 사무국장이 됐고 이 예총이 진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게 되는 주체가 됐고 그러다 보니 저는 실무자로서 거기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문화의 집은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곳곳에 많아야 되는데 남양주에는 딱 한 곳만 있었어요. 진전 문화의 집. 네.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곳에서 풍물도 같이 하는 팀을 모으고 동아리를 만들고 또 이 문화예술이 향유라는 개념도 있지만 문화의 주체를 세우는 일도 큰데 직접 하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저도 저한테 그 일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에너지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운이 좋게 20년을 굽이 넘어오면서 하다 보니 지역에 큰 광란톱 축제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면 함께 하자 뭐 이러면서 그런 기회가 점점 확장이 됐고 그런 부분이 그래도 주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아까 말한 배경 그 뭐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네. 선택받아야 되니까 이런 계기에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예. 뭐 이야기가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오늘 프로를 다 채울 해야 자신이 되는데. 있지만 그러면 또 위험한 발언도 많아서 저희 다음에 네. 우리 조미자 의원님 특집을 만들어서 위험한 발언을 꼭 그 들어와야겠습니다. 노래는 이란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네, 해도 좋을 것 그러겠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제가 그 예총 말씀하실 때 웃음이 났던 게 예총만이 아니라 예총 사무국장 20년 하신 거면 일을 정말 잘하셨구나 하는 게 정말 개성 강한 각 분야의 선수들이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이 하잖아요. 예술가님들이 갖고 계신 그 창의, 예. 창조 부분은 저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고 향유도 하고 또 이런 만들어가는 그리고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젊어서 못했었던 네. 어려서 못했었던 그런 다양한 욕구들이 이런 계기에서 개발도 해보면서 그 안에서 나만이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가자. 이래서 지역의 광란숲 축제뿐만이 아니라 나와요 부침개 축제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축제들을 만들면서 그러한 좋은 에너지를 마을에 많이 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정치인이셨네요. 그렇게 지역에서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연결하는 생활 정치를 계속 하셨던 거네요. 지역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 예술이 생활 정치로 그게 제가 지금 밀고 있고 네. 실제로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 정치의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주민들을 만나서 정치가 이런 거야.
저 영역이 이렇게 나뉘어 이런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쏟아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여겨서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상한 짓 하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 그렇죠. 삶과 정말 밀접한 중요한 네. 결정을 하는 그리고 곳이다. 저희들의 생활에 좀 전에 말씀대로 굉장히 영향이 큰데 그 주민분들이 전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때론 힘듭니다. 때론 좋기도 합니다. 네. 이러면서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관심을 덜 갖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곧 생활 정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마침 딱 그래서 그 생활 정치와 밀접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하영님이 최근에 경기도 영유아할 때 영아죠. 영아죠. 문화 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이건 원고에 없던 거라서 자료는 없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런 말이 좀 이렇게 자랑 같지만 전국 최초의 영아 36개월 미만의 네. 영아들에게도 문화 향유권, 문화의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자. 기회를 표방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각양각층에 지금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때로는 소득으로 때로는 활동의 기회로 가고 있는데 대상을 영유아라고 해도 36개월 미만은 좀 배제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들이 조금 차별화된 공간, 차별화된 컨텐츠를 전문성 있게 개발해서 이 저출생 시대에 작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영화 그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문화환경. 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지속 사업은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전문성 있는 그 인적 자원도 교육하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공간이 또 필요해요. 아이들이 우리 영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뭔가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도 뭐 수유라든가 네. 뭐 다양한 그러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네. 아이들은 어두우면 또 울고 맞아요. 무서워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문화된 공간으로 만들 부분들 그리고 영화를 가진 부모들이 정말 차별화된 전문성 있는 그러한 컨텐츠가 있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축제도 한번 기획해 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경기도청에 있는 분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좋은 일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다 보니 내년에 어떤 거라도 한 꼭지를 지금 만들고 싶어서 지금 당장은 오늘 뭐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접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시화된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내가 전국 최초야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정책 안에서 사업으로 표명됐을 때 우리들의 만족도도 높을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36개월 미만의 영아 또 영아의 부모님이 그렇죠. 아기를 데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산모부터 네. 영세라는 의미에는 저희들이 산모부터 산모도 그렇네요. 네. 이게 저희들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지만 네. 이미 문체부에서도 좀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덴마크나 이런 외국 사례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었던 일들이라서 네. 전국 최초지 뭐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전국 최초로. 네. 의원분들이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최초로 해서. 근데 그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이 부분을 정책으로 잘 정착시켜서 네. 그 조례 만들기 잘했다. 지금 저희 지역도 뭐 아직 경기도는 1,410만이라는 표현으로 네.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이게 수평이동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계속 되는 게 도니까. 아니어서 이런 세세한 저희들의 관심 또 그러한 정책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아이를 가져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 갖고 키워준다.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한다. 이런 신뢰를 주는 것도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안도 고민을 하고 있다. 36개월 미만의 영아, 네. 영아의
부모, 산모 이런 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내년에 꼭 전국 최초로 본격적인 정책 행사가 있기를 네.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미자 의원님 하면은 이거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네, 의원님, 제가 이 얘기 정말 여쭈고 싶었습니다. 사할린 어르신들의 며느리로 통하신다고요. 그래서 경기도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사할린 어르신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사할린 어르신들의 며느리 이래 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며느리가 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좀 의논했다면 사할린 어르신들의 딸 뭐 이러고 했었으면 그래서 비혼이신데 네. 사할린 어르신들의 며느리가 되신 거네요. 뭐 친근감 있게 네. 저가 알뜰히 또 챙겨야 되는 의무를 느끼게 된 표현이긴 하고요. 그 여담이고 네. 사할린 하면은 사실은 사할린 어디지? 들어는 봤는데 이런 식의 의문을 많이 갖는 곳인데 위치로 보면 일본의 그 홋카이도 섬의 위쪽. 근데 이곳은 저희들의 그 역사와 뗄 수 네. 없는 그러한 장소인데요. 러시아 영토로 있다가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사할린 남쪽을 지배하게 됐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당시 소련이 그렇죠 위를 북쪽을 지배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일본이 이제 전쟁 그 2차 세계대전 이제 통일이 아니라 독립 시기 몇 년 네, 전에 네. 점점 군소물자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사할린으로 많은 분들을 이제 강집을 한 거죠. 네. 뭐 강제징용도 가고. 강제징용의 형태로 해갖고 이주를 하셨고 이분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으로 가신 분들도 꽤 많은데 네. 유독 사할린에 계셨던 분들은 남한 쪽에서 가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고향이 남쪽인 남한이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챙겨줄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북한으로 가는 부분도 체제적인 또 차이 때문에 못 가시고 일본은 또 일본 자국민들만 챙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국적이 없는 동포로 이러고 있다가 1988년에 저희가 올림픽을 하면서 네. 이 러시아와 소련과 교류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을 귀국할 수 있는 좀 그때 문이 열리게 됐고요. 네. 그 당시에 오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구분을 지어서 죄송은 하지만 고려인의 역사와 네. 이 사할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의 역사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다르다. 근데 저희는 고려인의 역사의 중심으로 있어서 네. 갖고 사할린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분들을 이해하게 된 부분은 제가 진전문화의 집이라는 지역 문화의 공간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되게 꼼꼼히 살피게 되는 그런 네. 기회가 많았는데 저희 지역에 한 60여 명의 살린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양주시예요. 네. 남양주시에서도 진접읍에만 진접읍에. LH에서 제공한 그 아파트에 사시면서 호기심이었죠. 살린이 어디지? 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왔지? 사시지? 왜 영주 귀국이지? 그리고 왜 LH에서 또 아파트를 제공하지? 이런 식의 의문이 점점 이제 알게 되고 관계를 맺고 네. 이분들은 굉장히 학력도 높으시고 이런데 이곳에 근데 왜 이곳에 오셨어요? 가족도 같이 있는 게 좋은데 하는데 이분들은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45년 이전 이러다 보니까 그 의료 기술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러시아에서보다는 한국의 의료기술에 더 기대고 싶으시고 네. 이래서들 여기에 있다고 거기도 자손들과 헤어져서 살기는 마찬가지인 그런 정서도 있어서 고향에 오자 하고 그렇죠. 들어오신 그리고 거겠죠. 고향에 당연히 뭐 그 부분은 본향을 향한 마음이 네. 크셨던 거고 그래서 지역마다 나눠주시고 뭐 다양한 이런 제도 안에서 저희 지역에 정착을 하시게 됐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외로움이세요. 외로움이고 동질감. 네. 저희가 분명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러시아라는 이유 때문에 갖게 되는 차별성도 좀 겪으시고 이래서 저는 문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문화를 저희가 이해하고 우리들의 문화판에 이분들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깊어지고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충청도에 있는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원의 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만들게 됐고 이 부분도 이제 이 노인복지과랑 잘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이제 예산안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1차적인 부분으로는 7개 지금 흩어져서 한 2천여 명이 계세요. 네. 전국에는 한 5천여 명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근데 공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 단계를 좀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조례를 만들면서 살린 또 어르신들이 의회를 방문하셔갖고 의장님과 또 대화도 하시고 이런 기회도 가지셔서 경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고 함께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린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는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조례 이후에 이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경기도 안에 7개 시군에 2,000명이 넘는 사할린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 지금 사할린 어르신들의 며느리로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고 또 내년에 또 이것도 아까 그 영아 문화 지원처럼 본격적인 사업을 내년에 또 하시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굵직한 얘기 들으시니까 조미자 의원님이 혹시 남양주시에서는 큰 일을 안 하시나 하겠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 30초가 남아서 마무리 인사 겸 남양주시에서 했던 일, 해야 될 일을 의원님 어떻게 2분 안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한 뭐, 번 더 모셔야겠네요. 네. 저는 이제 동네에서 우리 동네 미자 씨, 네, 우동미라고 닉네임으로 불리는데 밴드 활동을 통해서 네. 정말 거의 매일 일기를 쓰듯 하고 있어서 지역의 현안의 문제도 해결이 물론 이제 살리는 어르신들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아까 말한 다양한 사업들도 결국은 지역과 다 연계가 되는데 네. 경기도 의원이라는 부분이 지역적인 이 광범위성이 오해를 되게 많이도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드는 정책들이 지역 안에서도 계속 펼쳐나가게 할 수 있는 일들. 뭐 최근에는 황토길 만들고 싶어 하셔갖고 주민들이 같이 길 하는 부분에도 예산 확보도 했고 다양한 일들인데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 진접 2지구나 왕숙지구가 저희들이 이제 조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진접이 갖고 있는 소외감 이런 부분들을 광릉숲과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과 사실 별내선이 저기 1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9년간 저기 사업이 진행됐었던 일인데 8월 10일에 9년 만에 별내선이 드디어 개통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제가 한 역할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이전에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놓으신 건데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별내선을 타고 이용해서 원활하게 우리들의 삶이 좀 편안하게 되질 수 있는 그러한 모세혈관 같은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가려 하고 또 지역 상권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을 아까 정말 자랑하고 있는 광릉숲에 오셨던 분들이 아직도 저희는 전통시장과 5일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상품,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 이거를 지금도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저희 상가 번영회 회장님과 만나서 의논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미자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